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좀 해서 보면 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이게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가져가 주면 좋겠죠. 물론 과거에 여러분들 제대로 외부적 환경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더라도 그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다, 재소전 하에조차도 조서까지도 좀 법원에 가고 이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귀찮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있죠.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번에 우리가 이게 자연에 있는 어떤 법칙과 달리 인간은 보편적인 이렇게 어떤 약육 방식이 아닌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잘못된 지금 차별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한 개인에게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실천도 굉장히 둘 다가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논리적인 사고가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뭐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법률에 좀 기반을 두고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각종 역사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 체계를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 부분이죠. 논리적 사고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갖춰져 있지만 합리적 사고가 좀 부족한 경우가 또 많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좀 사고를 한다는 거. 두 번째로 보편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률과 이런 기반을 잡고 이렇게 지식 체계를 가져가더라도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칼이 되어가 남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사회 전체에 과연 이것이 이로운 건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법 체계가 이게 보편지향적으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편성을 띠면서 사회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우리가 보는 부분이 합리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하면 개인에 대한 존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어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오히려 그 소수가 바르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기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의 각자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각자의 의견.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집합 건물 관련되어 가지고 안건을 할 때도 개인의 어떤 이게 호실에 관련된 거 말고 공용 부분 전체와 관련된 거, 그리고 그 개인과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호실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파급적인 효과를 또는 좀 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안건을 넣어서 봤을 때 그 각자의 그 의견들을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귀담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그 소수의 분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열린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열린 공간이 요즘 사회가 뭐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적절히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인간에게는 크게 보면 논리적 사고와 두 번째 합리적 사고, 그 다음 창의적 사고, 이 세 가지를 좀 바탕을 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실천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계약 부분인데, 제소도라이 조수라든지 이런 거 못할 때가 있죠. 보통 우리가 상가나 이런 것들은 1대1 계약을 보통 하기 때문에, 개별로 제소도라이 조수를 하든지 간에 이러면 되는데, 판매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운영사 쪽 한꺼번에 이렇게 맡기고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단체성을 많이 띠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단체에 있는 법인 대표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수의 소유주분들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계약서 이런 것을 소유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만, 또 계약서 문구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재라고 하는 부분은 조정하고 달리 판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1심에서 단 한 번에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3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 내에 만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계약을 아무리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언어의 자체에 좀 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 해결 방법으로 거기 조항을 하나 넣어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재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구를 좀 넣어놔면 웬만한 것은 이렇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집합건물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합건물에서는 있죠. 서로 간에 좀 배려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특히 지금 관리위원이나 관리인, 감사님들이 하나의 봉사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건 꼭 제가 늘 당부하는 거고, 운영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는 본인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거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직분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눈치를 보는 건 돼서는 안 되죠. 바로 이렇게 독립성을 띠면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도 독립성을 각각을 띠면서 바르게 이렇게 놔야 되겠죠. 소유자분들도 그렇고 입점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몸 건강하게 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